코로나19로 큰 위기와 변화에 직면한 한국 선교계를 진단하고 새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60여 년간 도시에 소외된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온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목회자들의 저서가 나왔습니다. 매년 소구영신 예배 때 진행하던 새해 성경 구절 뽑기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올 한 해 선교계도 코로나19로 큰 위기와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사역이 중단되고 귀국 선교사가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선교계에선 온라인 사역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새해 선교계를 전망해봤습니다. 새해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협력 선교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단기 선교나 선교사 재교육, 기도 모임과 같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특히 최근 난민과 이주민, 유학생 등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양육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전략적인 선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WMA에서는 뉴 웨이브 선교라고 하는 그 사역을 생각을 하고 난민들, 또 이주민들, 유학생들, 재난구호 이러한 모든 사역을 포괄하고 그 영역에서 좀 전략적인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향후 은퇴 선교사와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선교사 관리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수하게 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케어나 재정착 이런 부분들이 한국 선교계가 집중해서 좀 할 이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선교 침체로 장기 선교사 파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단기 선교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전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선교계는 세계교회와의 연대, 세대 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면서 청년들을 예비 선교사로 일으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CCC는 코로나 세상 그래도 선교란 책자를 만들어서 올해 시도했던 새로운 온라인 선교 전략을 교회나 선교단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선교한국대회로 예비 선교사들을 배출해온 선교한국은 새해 선교대회를 2021 랠리란 이름으로 1년 동안 7개 트랙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입니다. 10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교회를 위한 온 오프라인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신앙 성숙을 돕는 고프레시, 100가지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션 100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1년 내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지로 일어나는 선교 대회를 저희가 생각하게 됐고요. 선교한국 기획을 지역교회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고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로 큰 위기와 변화 속에 놓인 선교계지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의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곳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영등포 산업선교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곳은 1958년 도시 지역의 가난한 주민과 노동자, 노숙인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설립한 곳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시대 상황에 따라 선교 방법을 달리해왔습니다. 설립 초기엔 영등포 산업단지의 노동자를 전도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IMF 이후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해 노숙인 보호시설을 세우고 선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8시간 근로 쟁취, 임금체불 방지 등의 문제를 넘어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여파로 해고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면서 치유 상담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역이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직접 일하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거나 이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노르메기, 농촌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도농 간 상생을 돕는 농도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등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세워진 곳으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과 자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겁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앞으로도 도시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좀 찾아와서 머물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내적인 심리 상담 부분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목회자들의 저서가 나왔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신앙 선배들이 발견한 영성의 지혜를 나눕니다. 이 목사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통해 목회 사역에 도움과 유익을 얻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고전을 교회 내 사역들과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또 신앙 선배들이 발견한 영성의 지혜를 나누며 천국 순례자로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코로나19 상황 속 기독교인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자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책망하며 위선과 참 경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한국교회를 향한 아픈 손가락질을 바라보며 말씀을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는 교만을 경계하고 참된 경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사회가 경험하는 악한 일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만함을 경계하라고 제언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온라인으로 새 성경 구절을 뽑을 수 있는 2021 언택트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랜덤 말씀 뽑기 버튼을 누르면 카드와 함께 성경 구절이 나타납니다. 말씀 뽑기 페이지에는 20개의 자체 창작 배경과 엄선된 10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이 담겨 있어 무작위로 뽑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뽑은 성경 구절을 지인과 나눌 수 있도록 카카오톡 공유나 이미지 저장 등의 편의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에 3만 2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교회 친구 다모여 측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권면하거나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도 수록해 균형을 추구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 온라인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14주인의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담화도 요구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한 가족으로 지난 22일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대본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관리해 지역사회와의 접촉은 없었다며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중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 방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에서 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무엇보다 직장과 사회활동, 가정에서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별 위생수칙을 생활화하고 가족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100만 원,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총 580만 명 규모로 확대됐다며 내년 1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라인 식품 시장이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온라인 식품 시장 거래액은 3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3% 늘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모바일 쇼핑 거래액 기준으로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연말까지는 거래액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품 회사들도 이에 맞춰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 집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 3개사 중 한 곳 이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은 총 41곳으로 정유, 호텔, 면세, 상영관 등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입은 업종이 주로 많았습니다. 특히 SK에너지 등 주요 정유사는 한 등급씩 하향 조정됐고 CJ, CGV 등 등급 하향 조정이 2차례 이상 이뤄진 기업도 6곳이나 됐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은 접종을 증명하는 일명 백신 여권인 코먼패스 앱 개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러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콘서트장, 경기장 등에 갈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앱을 사용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노출하지 않은 채 보건당국의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28일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과 국내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트래블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국가 지역에서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막기로 한 겁니다. 일본인이나 일본 거주 외국인이 단기 해외 출장 후 귀국 혹은 재입국할 때 조건부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입국 제한 완화 특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 지역과 합의한 비즈니스 트랙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 파스칼 소리오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2차례 투약했을 때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공식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소리오 CEO는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있다면서도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중국과 영국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주영 중국 대사가 10년 만에 교체될 전망이라고 영국의 한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2015년 10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때 황금시대였지만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화웨이의 영국 5G 사업 폐쇄,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의혹 등을 놓고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후임 주영 대사 내정자는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으로 중국 외교부 내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크푸드가 10대들의 수면 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호주 퀸즐랜드 대학 아사드칸 생물통계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09년에서 2016년 진행된 세계보건기구의 세계학교 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동남아, 남미 등 64개국의 12세에서 15세 학생 17만 5,261명에 관해 통계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 중 7.5%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수면 장애가 있었으며 카페인이 함유되는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할수록 수면 장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내고 한국교회와 국민에게 권면했습니다. 한교총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바위가 되면 어떤 파도도 이길 수 있다며 새해 멀리 보이는 희망의 불빛을 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인천 숭의교회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숭의교회 이선목 목사는 숭의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숭의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시각장애인 각막 이식 수술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오는 새해 1월 12일과 14일, 15일, 3일에 걸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오동일 교수와 한남대학교 계재광 교수가 온라인 시대의 세계교회의 다양한 시도를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선연 백광훈 원장이 한국교회 사역의 방향성을 발제할 계획입니다. 낙태의 실상을 밝힌 영화 언플랜드에 감명받은 가수들이 주제곡 커버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제곡 언플랜드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매튜 웨스트의 노래로 딸의 심장박동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현욱, 힙합 그룹 언다이트 등이 커버곡 릴레이에 참여했으며 이 밖에 찬양 인도자 임지혜, 하이프레이저 등도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선교가 발이 묶였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활로를 찾는 선교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선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미디어 선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